분석은 바이오시밀러의 꽃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양한 각도로 분석을 해볼 경험이 있어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근속 연수도 다른 회사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앱지스 CMC팀 분석 파트 전주미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6년 차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수앱지스에서 생산한 바이오 의약품의 분석 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수앱지스는 항암제와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를 만드는 바이오 의약품 회사입니다. 굉장히 많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국내 최초 항혈전 항체 치료제인 클로티냅을 더불어서 이제 고소병 치료제인 에브서틴 그리고 파브리병 치료제인 파바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CMCT 분석 파트는 품질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파트원들끼리 협동을 하여서 목표를 달성하고 그때 루틴한 업무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경험을 하실 수 있으므로 이제 다이나믹한 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MC팀 분석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CMC팀이 어떤 팀인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바이오 의약품의 개발을 크게 이제 초기 단계의 발굴 단계와 그 다음에 개발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발굴하는 발굴 단계 이후에 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MC팀 배양과 정제 파트에서 이제 한 타겟 물질에 대해서 높은 수율이 나오도록 공정을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속해 있는 분석 파트에서는 FDA나 식약처와 같은 규제에 따라서 타겟 물질의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시험법을 개발하는 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CMC팀에서 가장 큰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건 일단 첫 번째로 어떠한 과제의 공정 변경에 대한 이제 동등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수앱지스의 항암 신약인 이수104의 계약 체계를 위한 추가 품질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입사하기 전에 이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희귀질환센터에서 인턴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희귀질환에 대한 치료와 비용 그런 연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었고 그리고 글로벌 희귀질환 시장에 대해서 좀 흥미가 좀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부와 석사 때 했던 전공과 더불어서 희귀질환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서 희귀질환 시장에 대해서 1인분을 해보고자 이수앱지스 CMC팀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학사와 석사 모두 이제 바이오 전공이었는데요. 그 수많은 물질 중에 어떤 게 제일 유효하게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바이오 마커 연구를 하는 경험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CMC팀은 뭐 예를 들어서 공정이 변경이 되었을 때 얼마나 유사한지 또는 이수앱지스의 바이오 시밀러가 오리지널 트럭과 비교를 했었을 때 유사한지 또는 유사하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라서 학석사 때 했던 거랑은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뿌듯함을 느낄 때는 확실히 어떠한 업무를 마무리 점을 찍었을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분석 파트의 업무 특성상 처음과 끝이 명확하게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과제에 어떠한 활성 시험법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시료를 쓸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시험을 매핑을 할 건지, 그리고 누구와 어떤 항목을 같이 언제 할 건지 전반적인 계획을 다 짜고 계획한 대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이제 마무리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제출을 할 때가 가장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역량적인 측면으로는 저희는 일단 다양한 분석을 해보다 보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화학,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오 쪽으로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화학적인 분석으로는 이제 LC나 LCMS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서 이제 이화학적인 특성을 해보신 분이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적인 분석으로는 이제 엘라이자나 효소 활성 분석 또는 세포 활성 분석 경험을 해보신 분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석은 바이오시밀러의 꽃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의 물질에 대해서 일자로 나열도 해보고 그리고 잘라도 보고 분자량대로 분리도 해보고 세포 측면에서 활성도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분석을 해볼 경험이 있어서 그게 가장 장점인 것 같고요. 굉장히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근속 연수도 다른 회사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시간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충분히 짜고 그다음에 실험에 착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보고서를 쓰고 고찰을 하고 제출을 하는 것까지 내가 이번 주에 어떠한 실험을 어디까지 마무리를 할 거고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잘 짜고 내 시간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일을 좀 더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친화력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업무 특성상 이제 여기 부서 저기 부서와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약간의 친화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점진적인 발전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잘 몰라서 이렇게 허덕일 수는 있겠지만 점차 배워나가서 발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오래 살아남는 것 같아요. 저희 이슬지스에 들어오면은 또 좋은 점이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좀 잘 활발히 되어 있어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과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들어오시는 신입사원 분들에게 이제 멘토링 활동을 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3개월간 멘토링 활동으로 이제 선배 파트원 분들과 이제 좀 더 가깝고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자리가 있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사를 하기 전에 썼던 자소서를 또 오랜만에 한번 열람을 해봤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분석개발팀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석사 때까지 이러한 장비를 다뤄왔고 이러한 경험이 있었고 나는 무엇을 배우든 항상 패기 넘치게 할 자신이 있다라는 열정을 굉장히 자소서에 좀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담으시면 이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